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제도 못지않게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온 경매 물건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보통 이제 부동산 경매하면은요,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택 위주의 물건, 그리고 토지라든지 상가, 정말 하자가 없는 부동산 그 물건을 좀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신다면 틈새 시장에서 이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라이브머니에서 그 비법을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라이브머니 핵심 키워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머니의 핵심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이 중단이 돼서 남들이 다 꺼리는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을 오늘 라이브머니에서 좀 공개해 드릴 텐데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분과 함께 보신다면 쉽게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고수입니다. 우리옥전의 이성용 대표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앞서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건축이 중단이 돼서 남들이 다 꺼리는 물건. 네. 여기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 경매 물건, 아파트나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같은 물건들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많이 갈증이 느끼세요. 그래서 조금은 방향을 돌려서 오늘 특수 물건으로 어떻게 2배 수익을 내는지 기술 하나를 또 배우는 시간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하면은 앞서 제가 라이브머니 핵심 키워드로 조금 공개를 해드렸던 유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정 지상권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권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 될 텐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유치권, 법정 지상권 계속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일단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면서 한번 우리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은 토지는 이렇게 있는데 토지 위에 토지 이제 소유자가 건축업자와 도급 계약을 한 거예요. 돈 줄게 건물 지어줘, 돈 주면 건물 지어줄게 해서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공사를 해서 건물을 올리다가 토지 소유자가 채무 상태가 악화되면서 경매로 나왔을 때 이때는 토지만 매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건물을 짓다가 중단이 된 상태래요. 막 철근 콘크리트 막 올라와 있고 그래요.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로 나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이제 잡지 못합니다. 네. 이유는요, 첫 번째. 자, 들어보세요. 경매에 넘어왔대요, 토지가. 그러면 공사업자는 공사를 이어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 공사 대금,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토지 소유자한테? 일단 토지 소유자가 지금 채무 상태가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못 받으니까 지금 경매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랬을 때 공사업자는 그 물건에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경매 진행 토지. 네네. 네. 그래서 나 10억 받아야 되니까 이 돈 받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토지 낙찰자한테도 안 줄 거야. 이렇게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완성된 건물이든 미완성 건물이든 지상물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낙찰받고 나서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토지를 활용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이제 핵심 화두가 되는 것이고 초보자들이 피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낙찰가가 매우 떨어집니다. 네. 감정가 대비. 네. 그때 낙찰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한 가지 짚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개념이 딱 이제 유치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토지에서 건축을 진행을 했던 그 업자에게 주어지는 유치권이 있는 거고, 그쵸. 이제 전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이제 법정 지상권이라는 그렇죠.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좀 분쟁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림과 함께 유치권 문제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우리? 네. 어떤 분쟁거리가 있냐면 네. 유치권 나와 있네요. 네.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유치권 사실 공부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분쟁거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판사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런 토지 물건일 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공사업자가 토지를 만든 조물주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뭘 공사했어요?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공사했잖아요. 맞나요? 네. 저는 누구예요? 토지 낙찰자예요. 네. 제가 건물 낙찰 받은 적 없잖아요. 토지를 낙찰받은 거죠. 근데 왜 건물 공사업자가 저한테 유치권 행사를 합니까? 아. 토지 낙찰자한테. 네. 난 토지 낙찰 받았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만약에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하면은 그 지상물을 낙찰받았다고 하면은 네. 유치권 업자가 저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좀 그림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네. 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이 공사를 했던 업자네요. 그렇죠. 이 업자가 유치권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들어간 공사 대금이 10억 원인데 이 10억 원을 받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유치권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만화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저기 포크레인 보이시죠? 그리고 네네. 철근들 보이시죠? 네. 저런 게 올라와 있는 토지를 낙찰 받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 저 공사 대금에 대해서 저 유치권자가 이제 나 10억 주기 전에 못 나가 그러겠죠. 그렇죠? 그때 그 옆에 누굽니까? 이 대표죠, 저죠? 네. 낙찰받은 사람. 예, 예. 실물이 났네요. 네. 바로 이런 이제 유치권 행사가 있는데 네. 이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한 다음에 주장하는 건 매우 쟁점이 간단해요. 난 토지 낙찰자다. 네. 건물을 낙찰받지 않았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나에게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은 유치권 네.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건축이 중단된 그런 건물이 있는 상황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치권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저 건축물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리스크를 좀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유치권 무너뜨리는 건 간단해요. 지금 설명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법정 지상권 문제예요. 어쨌든 지상물의 소유자는 있어요. 누구겠어요? 네. 전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소유자가 공사업자가 계약해서 한 거니까. 네. 그러면은 전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30년 동안 길게는 네. 제가 토지를 활용 못 해요. 네. 그리고 전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물, 미완성 건물을 유지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저는 빨리 이거를 저가에 낙찰받아서 원래 가치대로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게 올라와 있는 물건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활용도 못 하는데. 예. 그렇죠? 네. 이걸 이제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법정 지상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죠. 네, 일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쵸. 예. 지상권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네. 법정이란 앞에 단어가 붙는 거는 법률의 규정을 줄여놓은 거거든요. 법률의 규정에 맞춰서 그 조건에 부합하면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너한테 줄게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예. 건물에 대해서. 네. 이거를 어떻게 이제 무너뜨리냐면은 간단합니다. 자, 법정 지상권이라는 이야기를 다루기 위한 태생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일단 부동산이어야 돼요. 음. 땅도 부동산이죠. 네. 토지도 부동산이죠. 네. 건물도 부동산이죠. 별개의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건물은 법률적 조건이 있어요. 네.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어떤 기준에 충족이 돼야 건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법정 지상권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림을 통해서 어떤 개념인지 또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바로 보도록 하죠. 네, 그림 보여주세요. 네, 법정 지상권입니다. 지금 싸우네요. 이게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건 아까 이제 그 유치권이고. 유치권자인데요. 그냥 그림 보여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네. 지금 낙찰 받고 나서 이제 10억 달라고 한 2차 그림인데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그 건물에 뭐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는 이런 현수막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저런 식으로 이제 그 공사업자가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게 유치권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법정 지상권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네. 해볼게요. 네. 자, 이런 겁니다. 법정 지상권을 다룰 수 있는 태생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네네네. 드렸었죠. 네. 자, 법률로 건물이 뭘까요?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붕, 네. 두 번째 기둥, 그리고 주벽. 이 세 가지가 모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물이 아닙니다. 기둥과
지붕과 주벽. 주벽, 그렇죠. 예. 그림이 나오네요. 네.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둥이 있어야 되고 주벽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으면은 건물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건 건물이에요. 법률적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다루는 경매 물건 보자고요. 철근 콘크리트만 올라와 있죠. 아까 봤을 때 지붕이 좋아요. 아직 없는 상태네요, 그러면. 기둥은 이따 쳐주자고요. 네. 지붕 없잖아요. 그렇죠. 주벽이 있어요? 없었죠. 아직 없죠. 예. 그럼 건물이 아니죠. 네네. 자, 건물이 아니면은 법정 지상권을 다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건물이 성립이 돼야 법정 지상권이란 개념도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그게 뭘까요? 네. 그 지상물은 뭘까요, 도대체?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부합물. 네. 자, 토지의 부합물. 그럼 이건 토지와 일체로 본다는 거죠. 난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와 부합물이라네? 내 거잖아. 무슨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어. 내 건데. 내 거네요. 그렇죠? 법정지상권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면은 전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라는 그 권리가 인정이 되는 권리가 거고.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쟁 다시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게 꼭 100% 성립이 아니라 그쵸.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법정지상 만약에 저게 건물 인정받았다. 네.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가서 다시 따져야 돼요. 지금 따진 거는 네. 법정지상권을 따질 수 있는 목적이 되는 물건인지 일단 아닌지를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라는 그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니까. 예, 정확합니다. 그 예. 표현이 맞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이제 건축이 중단된 그런 건물이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판가름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둥이라든지 지붕, 주벽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그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건물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법정 지상권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치권이라든지 법정 지상권의 그 분쟁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 난 토지 소유자야 하면 끝이죠. 그 유치권 부존재에서 승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 네. 법정 지상권 부존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해야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렇죠. 소송을 하는 거고, 확인받는 거죠, 판사님한테. 이제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이게 건물이 아니니까 토지의 부합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간단하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해보면 매우 쉽습니다. 소송인데요? 네. 예. 요즘 뭐 전자소송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네.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소송되는 과정에서 이제 서류도 내가 다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법원에. 네. 그리고 최종 판결만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막상 해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막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소송을 생각하시면 네. 예,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우 간단해요. 굉장히 좀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건물이 성립되는 요건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도 이겼고, 법정지상권 부존재 소송에서도 이겼고,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이제 토지 리모델링의 영역인데, 네. 오늘 다 어려운 말 되게 많이 나온다. 그렇죠? 네네. 그렇죠.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요? 2배 수익 내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네네. 두 번째는 마지막은 건축 허가권 승계 문제예요.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네. 아까 건물이 미완성 건물이 있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토지를 팔려고 했을 때 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증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뭔가 이제 완성된 건물이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철거를 하더라도 네. 다시 지을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지 누가 살 거 아닙니까? 네. 건축업자들이. 그렇죠. 건축을 하려는 토지 네. 소유자들이.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막혀요. 좀 경매를 하신다는 분들도. 네. 건축 허가권을 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계를 받아와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 규칙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전 토지 소유자의 명의 변경 동의서를 받아오라 그런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그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원래 기존의 전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동의서. 명의 변경을 해달라고 네. 어떻게 좀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예. 되면은 제가 지금 채무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서 토지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 낙찰을 받아갔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허가권 좀 나한테 승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서 좀 써주십시오 하면은 네.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토지를 지금 날린 것도 억울한데. 맨입으로는 좀 억울하죠. 그렇죠. 얼마 예. 줄 건데. 그럴 수 있죠. 무조건 그러겠죠. 네네. 그렇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3천만 원 안 될까? 4천만 원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 소리 해야 돼요. 아. 심하게는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를 때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죠. 예. 혹시 시행규칙 관련된 혹시 표 준비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겠죠? 시행규칙이요? 네. 예. 한번 확인해 말로 보도록 이야기를 하죠. 하겠습니다. 네. 전 토지 소유자의 명의 변경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단서가 붙어요. 아니, 또는이라고 붙습니다. 또는. 또는의 개념이 뭐죠? 그럼 5억 다른 개념 아닌가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예요. 예.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의 네. 개념이잖아요. 네. 또는 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나오네요. 예. 예, 지금 뭐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말이 어려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소유권이 너한테 이전되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갖고 와. 그럼 네. 그걸로 대신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토지를 낙찰 받아서 이게 토지의 부합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그렇죠. 서류인 거죠. 예, 토지의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됐다는 소리예요. 네. 그럼 뭐일까요?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라 그래요. 오늘 네. 어려운 용어 너무 많이 나온다.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네. 경매를 낙찰받고 나면은 잔금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경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부동산 매매가 그렇죠. 그렇죠. 잔금을 치러야 되죠. 예. 그 잔금 치르면은 잔금 치렀다고 주는 영수증이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예요. 말이 어렵지 실질적인 거는 실제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증명서네요. 예. 상금 낸 영수증. 네. 잔금 낸 그렇죠.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해당 시청이나 군청의 건축가 아니겠어요? 거기서 허가 내줬겠죠. 건물 지으라고. 네. 거기에 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재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되었으니까 네. 전 소유자, 토지 소유자한테 건축을 허가했던 그 권리를 나한테 그대로 승계해 주십시오 하면서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 즉 잔금 납부한 영수증을 내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를 그 이제 허가권자라고 하면은 뭐 시청이라든지 그런 군청의 그 건축 담당자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만 하면은 그걸로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되는 그럼요. 거예요? 명의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예. 사람들이 등기했을 때 소유자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잔금을 치르는 순간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7일 잔금 내고 이내요? 나서. 예. 7일 이내에 건축가 가셔서 객관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자료입니다. 잔금 낸 영수증이에요. 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건축 허가권이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까지 발급을 받고 나서 이제 7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네. 유치권도 해결하고 네. 법정시장권도 해결하고 네. 그다음 건축 허가권도 나한테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2억에 낙찰받았어요. 그럼 5억에 건축 허가까지 다 받아뒀죠. 네. 그리고 그 구조상 그냥 증축만 하면 되죠. 그 상태의 토지를 토지 전문 중개업소에 많이 내놓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토지 전문가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토지 전문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들한테 전문적으로 영업을 해서 알아서 거래를 성사시켜줍니다. 내가 굳이 계속해서 증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건축 허가권까지 다 승계가 됐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증명을 받아서 그 토지 업자한테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개념이 유치권 이제 보존제 그 소송에서 좀 승소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법정 지상권도 역시 네. 또 성립이 안 된다라는 점 확인받아야 되고. 확인받고 이제 건축 허가권까지 승계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례 좀 준비를 그렇죠. 해오셨죠? 한번 예. 사례 한번 볼까요? 네네. 그림 좀 자, 준비해 어떤 주세요. 사례인지 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인천 남구 경인로에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네요. 그렇죠. 감정가가 5억 9,100만 원이죠. 네. 최저입찰가는 역시나 2억까지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이 물건을 2억 9,09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용도는 대지네요. 네. 건축 중인 물건인데 밑에 한번 볼까요? 주의사항. 재매각 물건은 생략하고 유치권 그리고 입찰외라고 적혀 있죠. 네. 저게 무슨 의미인가요? 유치권은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입찰외는 입찰하는 대상, 토지 외에 지상이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확인해보라는 소리예요. 네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를 확인해보라는 소리죠. 네네. 입찰한 것 외, 매각 대상 외에 뭔가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사진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물건이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증축이 되다, 그러니까는 건축이 되다 만 물건이죠. 그렇죠. 예. 이제 시청자분들이 실제 사진을 보니까 이제 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뭐 지금 지붕은 물론이고 기둥 주변 뭐 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토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네. 지붕, 기둥, 주벽이 없으니까 법정지상권 개념이 나올 이유도 없고 이건 내 성립이 안 거잖아. 됐죠. 예. 토지의 부합물이라 그랬죠. 그렇죠. 끝났죠? 네. 유치권 행사해봤자 네. 전 이 건물, 이 지상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이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한 영수증, 네.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죠. 그렇죠? 그걸 들고 시청이나 아니면 시청이 없으면 군청에 가서 건축 담당자에게 제가 이 토지를 낙찰받아서 이젠 제가 소유자니까 네. 전 소유자한테 내줬던 건축 허가권 좀 저한테 옮겨주세요라고 하면 끝.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토지 전문 중개업소에 모두 내놓으라고요. 네. 그럼 중개업소도 자기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편한 물건이겠네요. 왜냐면 모든 그 서류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치권 머리 아파, 법치권 머리 아파 그런 얘기 안 나오면 안 돼. 그럼 돈 못 벌죠. 그러니까 2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네. 이 정도는 굉장히 매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조금만 신경 쓰면은 네. 편하게 5억짜리를 2억 9천에 낙찰 받잖아요. 5억 9천짜리를. 실제로 이게 이제 토지 전문 그 업자한테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얼마에 팔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5억이에요. 네. 5억이에요? 네. 얼마만 해요? 이거 다 정리하는 데까지 딱 7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억 9천에 낙찰을 받아서 5억에 7개월 만에. 네.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요. 경매 물건 검색하는 거 무료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토지만 매각 이렇게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이런 논리로 갈 수 있는 물건들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100번 했을 때 나올 수익을 한 번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은 저는 정말 오늘 시간이 너무 소중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 중단된 그런 토지만 이제 경매로 나온 물건을 눈여겨보시고 여기에서 뭐 유치권이라든지 법정 지상권, 건축 허가권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오늘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죠, 그쵸? 사실. 예. 이런 물건 사진은 그냥 나오면 좋을 텐데. 네. 예,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는 보자고요. 유치권 문제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죠? 유치권 공사업자가 주장했을 때 나는 토지만 낙찰받았기 때문에 건물 공사업자가 토지 소유자한테는 주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통해서 나는 토지 소유자인데 건축 건물 공사업자가 저한테 유치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 유치권 너 토지 소유자한테 주장하지 마라고 판결을 해줘요. 간단해요. 두 번째, 법정 지상권 문제. 건물이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르실 때 이런 물건을 골라야 돼요. 또 지붕, 기둥, 주벽 이렇게 주벽까지 다 갖춰진 거 고르시면 또 건물입니다. 그게.
그러면 다르게 또 해결해 가는 과정은 있는데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붕, 기둥, 주벽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것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부존재 소송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지붕과 기둥, 주벽 중에서 뭐뭐가 빠졌으니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토지의 부합물이 돼서 그냥 내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건축허가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경매 낙찰받고 잔금 납부한 영수증 가지고 시청 혹은 군청에 간 다음에 제가 새로운 토지 소유자이오니 전 토지 소유자한테 내줬던 건축허가권을 저한테 승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이 물건을 증축할 수 있는 권리, 건축허가권까지 저한테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토지 전문 중개업소에 쫙 내놓으면은 전문 중개업소 소장님들께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팔아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2배 수익이 되는 과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잠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일단은 분명히 내가 이 차를 참여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건물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그렇죠. 기둥 그리고 지붕, 주벽 이렇게 3가지 중에서 지붕만 없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붕이 완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무서운 질문인데 네. 내가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분명 지붕, 기둥, 주벽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네, 근데 잔금 납부를 한 딱 시점에 그걸 완성시킨 거야. 갑자기 지붕이 생겼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 이랬을 때는 이제 다시 진짜 이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따지고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에 따질 수 있는 건물이 이제 되어버린 거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딱 이 물건이에요. 낙찰 받고 나서 2주 뒤에 잔금 납부 날이 옵니다. 자, 14일 안에 채무 상태가 악화된 있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공사 대금도 못 줘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2주 만에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만들 가능성은 아, 상식적으로 그렇네요. 2주 예. 안에. 네.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재무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으면 경매로 나오지도 않았을 물건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2주 안에 건물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네.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남들이 꺼려하는 그런 물건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방송 도중에 문의사항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서울적 번호 02-6938-20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옥션의 이성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